건강한 투자, 든든한 내일,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마주항공 재테크편 지금 탑승을 시작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흔들리는 시장에서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투자의 출발이 평생의 자산이 되도록 든든하게 오마이 주식이 그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승객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무장 이화영이고요. 오늘부터 저희 오마이 주식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주식을 해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망설이시는 초보자분들부터 치열한 시장 속에서 나만의 확실한 필승 전략이 필요하신 베테랑 투자자분들까지 주식을 전혀 몰라도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키워줄 역대급 정보들과 함께 새로워진 오마이 주식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행 중 화면 하단 자막과 함께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 그 링크를 누르시면 소통 창구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서민 캡틴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오늘의 투자 전략 핵심 자료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바로 꺼내서 준비해 두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시장의 핵심을 알아야 수익을 잡는다. 본격 비행 전 오늘의 항로를 알아보는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활주로 기법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수익의 출발선을 함께 잡아줄 서서민 캡틴과 함께 할게요. 서서민 캡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한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상장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영향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오후 1시 기준으로 2% 가까운 1.98% 파란불 켜냈고요. 8,244.61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7%가 넘는 강한 상승세 연출되면서 91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시면 거래소에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스퀘어단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강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6%가 넘는 강세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은 시총 상위단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알테오젠,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도 빨간불 잘 켜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반도체 섹터가 그야말로 변동성 폭탄을 맞은 듯 오늘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변동성이 반도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멀쩡하던 다른 섹터와 종목들까지 함께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고 있는 반도체발 충격,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오마이 키워드 바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마이 키워드는 바로 변동성 폭탄입니다. 이 변동성 폭탄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변동성 폭탄의 원인과 대응이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투자자분이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주식 시장이 아니라 거의 도박판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저런 자극적인 사진을 그 이미지를 올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우량주들의 하루 변동폭이 너무 커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등락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요. 이화영 MC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바이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로 알고 있거든요. 네, 코인 거래소잖아요. 네. 바이낸스에 무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 근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무려 수조 단위가 거기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레버리지 100배가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1%가 움직이면 내 계좌가 날아갈 수가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거네요. 그러니까 1%가 움직이면 내 계좌가 2배가 되기도 하고요. 1%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 계좌가 깡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품인데 이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러한 예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을 하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 올라갑니다. 그럼 레버리지 상품은 10%가 오르고요. 만약에 인버스 상품이다 그러면 5%가 떨어졌을 때 10%가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품들의 수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더 심각화되어지는 그런 장세를 연출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로만 이런 변동성이 커진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가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5% 이상 상승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움직여봤자 1%에서 한 3%, 뭐 이 정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상장된 마이크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뭐 10% 올랐다, 하루에 17% 올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의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속해 있다 보니 이러한 변동성이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변동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가? 가장 현명한 전략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싼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냥 들고만 계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포모 현상에서 자꾸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시는데 이럴 때 전략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실 때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상품을 거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식도 뭔가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한 쇼핑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내릴 때. 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주식은요, 꼭 빨간색만 보면 흥분을 해서 내가 더 비싸게 사야지 하는 싸움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변동성 장사에서는 많이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날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을 하듯이 싼 가격에 샀다가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원초적이면서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공포에 매수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키워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키워드 잘 챙기셨죠? 키워드를 알면 방향이 보이고요. 방향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서소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핵심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고요.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 서소민 캡틴의 소통 창구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로를 잡았으니까요.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자, 수익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달러원의 이 환율 흐름을 보면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부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는 호재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 변동성 장세 안에서 이 섹터 지금 눈여겨봐도 좋을지 시원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잖아요. 변동성을 공부를 했을 때 최대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 변동성 장세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철저하게 쇼핑의 시각에서 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최근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섹터가 돈을 못 벌고 있느냐? 아닙니다.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 시장 자체가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오. 자, 우리가 그냥 구멍가게에서 뭔가 물건을 파는 거랑 백화점에서 파는 건 다르죠. 백화점이 그만큼 큰 시장이고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커지는 건 그 섹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 타겟 고객의 폭발적인 확장, 즉 시장 규모가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자, 남성 그루밍족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 그루밍족이 뭐냐?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남자분들도 많이 꾸미시거든요. 그래서 그 꾸밈에 있어서 게으른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선크림이라도 잘 바르고 다니시고 예전 같으면은 나홀로 집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홀로 집에 보면 케빈이 스킨을 착착해서 딱 하고 끝납니다. 네. 예전엔 그런 화장법이 유행이었는데 요새 남성분들은 뭐 기초 화장도 많이 하고요. 선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기능성 화장품도 많이 바르신다. 그리고 특히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일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노화 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저도 상당히 바라는 바인데요. 자,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은 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고요. 저 같은 애매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좀 살 날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건강하고 네. 밝고 젊게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슬로우 에이징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 또는 안티 에이징의 개념인 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뭐 영포티 이런 단어가 있던데 네. 뭐 약간 조롱 섞인 단어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나는 영포티야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꿈을 채워주는 노화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남성 고객들이요? 네, 경제 활동을 한창 하고 계시는 중년 네. 투자자 여러분들, 중년 분들이 지갑을 잘 여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 요새 피부과로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가끔 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 시장은 우리가 유명하게 볼 수 있구나, 돈을 잘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여성 고객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일단은 예전에는 뭐 화장이라든가 미용, 피부과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영역이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주사 바늘을 남자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어허. 특히나 내가 예뻐지겠다고 주사 바늘을 맞는다고 남자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던 일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술들이 다양해지고요. 네.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겁 많던 그런 남성분들이 피부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홈케어 시장의 폭발입니다. 최근 들어서 APR이라는 회사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디큐땡이라는 그런 홈케어 의료기기 플러스 화장품을 복합적으로 잘 팔면서 그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을 잘 공략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프리미엄 피부 미용 홈케어 의료기기 시장이 무려 35조 규모로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는 점에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남성분들이 피부 미용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장에 대한 파이는 커졌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유망한 산업이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일단 원화 약세 수혜이다. 아까 이화영 MC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자, 원화 약세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달러를 들고 옵니다. 1달러를 들고 와서 예전에는 환전을 하면 1,500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300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550원을 받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달러를 갖고 와서 얘는 250원을 더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 뭔가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혜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본 관광객이라든가 유럽 관광객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명동, 홍대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뭔가 풍경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명동에 가고 그러면 뭔가 큰 보따리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마스크를 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어디 다녀왔다? 피부과. 피부과 다녀왔다. 예전에는 성형외과도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간단한 시술로 더 큰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피부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과 기기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런 관광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은 K컬처의 높은 인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K 드라마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어디서 관리받나? 이런 생각을 할 테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K-팝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피부를 가졌구나. 나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쟤네들은 어떤 관리를 받을까? 피부과 같대더라 하면서 피부과에 네. 몰려드는 이러한 높은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에서 피부과로 옮겨오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피부과를 가려고 줄 서 있는 뭔가 과장된 모습 같죠. 근데 진짜 저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부 시술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홍대에 있는 피부과에 외국인들이 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이화영 MC도 피부과 다니시나요? 네. 저도 종종 갔더니 외국인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여행 캐리어를 가지고 많이 방문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 캐리어에 뭘 담아가던가요? 캐리어에 뭘 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행을 와서 온 김에 좀 K 의료기기 또 피부과를 많이 체험하고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보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생활과 떨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컴퓨터 가격이 오르는 게 반도체 가격 때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 관련된 주식의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대급 의료 소비액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의 의료 소비액이 55% 증가했다라고 해요. 작년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에 오는 의료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명수로 따지면 최초로 외국인 20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부과 관련된 의료 관광을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숫자들이 다 보여주듯이 이 시장은 유망한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꾸준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산업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산업은요. 돈을 잘 버는 산업이에요. 지금 가장 돈을 잘 버는 산업은 무슨 산업이다? 반도체요. 반도체인 거 지금 모두가 초등학생도 알아요. 압니다. 누구나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잘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인정은 할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모품의 마법인데요. 왜 소모품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피부 시술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샷이라고 쓰죠. 100샷 맞았다, 맞아요. 200샷 맞았다, 뭐 100대 맞았다, 200대 맞았다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100샷, 200샷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카트리지라고 하죠. 네. 이 카트리지는 예를 들어서 10,000샷 쏠 수 있어요. 그럼 100명 쏘면 100명에 100샷씩 쏘면 얘는 교체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기기에 따른 팁이라든가 그 끝에 부분 있죠. 팁이라든가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팔 수밖에 없다. 주사기도 따지고 보면 소모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커피 머신을 팔면 캡슐은 소모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기적인 관리의 필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여러 번 관리를 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관리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피부과의 그러한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까지는 주기적으로. 아니든 아주 간헐적으로 관리를 어. 받긴 합니다. 관리를 안 받으면 완전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관리를 받긴 하는데 필요성. 그런 필요성을 꼭 느끼게 된다. 한 번 받으면 그 계속 만족도가 하고 높다 싶어지죠. 보니까 나중에 또 받게 돼요. 다만 좀 과도하게 받으면 조금 나중에 흘러내릴 수도 있다. 이런 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건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영업이익률 80%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매출 총 이익률이 80% 이상이다 그런 거 1,000만 원 팔아서 남는 돈이 8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네. 이거 제조업에서는 원래 꿈꿀 수가 없는 일인데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그 울세라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슈링크라고 해야 되죠. 울세라 죄송합니다. 슈링크라고 하는 그 클래시스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들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을 잘 버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 지식으로 하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저희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부터 방송을 하면서 초반에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청해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기법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서 활주로 기법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활주로 기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기법은요. 활주로 기준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는 차원에서 활주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종목 차트, 거래량까지 모두 염두에 둔 그런 기법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나 그냥 비행기 탑승권 끊고 그냥 타면 땡! 이게 아니죠. 네.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상황이 안 좋으면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의 날씨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대해서 내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 로스앤젤레스행을 타느냐? 예. 그러면 로스앤젤레스행을 타고서 도쿄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테마와 섹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다. 종행이 비행기를 타면 내가 타고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제 항공으로 비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데 네. 모든 걸 다 고려했다라고 생각을 오. 해주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을 할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죠?
안전벨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내는 게 가장 큰 안전벨트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행도 우리가 비행기가 연료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연료가 없는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못 떠요. 날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든가 사람들의 관심,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연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제가 괜찮아 보이는 섹터를 골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활주로 차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자, 비행기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요. 이건 착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륙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활주로를 타고 쫙 이륙할 수 있는 이 갈색 선에 활주로 기준선을 들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대신에 여기 제 차트에서 캔들은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캔들이 하나의 홀쭉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뚱뚱하고 어떤 애는 홀쭉합니다. 뚱뚱한 애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밥을 많이 준 애예요. 네. 그래서 뚱뚱한 겁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하구나. 네, 그래서 연료가 많은 비행기가 뚱뚱한 거다. 네. 근데 날아갈 때 당연히 뚱뚱하게 날아간다라고 한다면 연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그만큼 많이 받고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참고를 하시면 활주로 기법의 모든 걸 배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활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용 의료기기 여기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고요. 얘는 일단 파마로 시작되는 땡땡땡이라는 그러한 종목인데 네. 일단 파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종목이 움직임이 자 활주로 기준선에서 떨어졌다가 자 보세요. 비행기가 기상 상황이 안 좋든 뭔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막 많은 연료를 싣고서 날아오르는 모습이죠. 이륙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시장을 대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이하영 MC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성민 캡틴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아까 공감이 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가장 좋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요. 수익성이 일단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고요. 화면 아래쪽에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참여하시면 아주 좋은 혜택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에 꼭 알고 가야 할 투자 용어를 들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마주항공은 모든 탑승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오마주항공 기장님들께 배운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희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하기 전 알고 가면 좋은 정보들이니까요. 잠시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워진 비즈니스 라운지의 주제는 바로 증설입니다. 경제 소식에서 어디 기업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왜 호재고 내 계좌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쉽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일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동네 유명한 맛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출을 더 올리고 싶다고 해서 한 그릇에 10,000원 하던 음식의 가격을 갑자기 2배 혹은 3배로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저항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장의 대장주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가격을 무작정 올리는 데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겠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네,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생산 시설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증설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호남 지역까지 수백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지 않죠. SK하이닉스 역시나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공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생산 능력을 무려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증설 관련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핵심 투자 포인트 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을 늘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연쇄적으로 매출이 폭발하는 이웃 기업들이 줄을 잇게 된다는 건데요. 거대한 공장 부지를 단지는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그 텅 비어있는 라인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제조 장비 업체들이 1차적인 수혜를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소모되는 핵심 부품부터 소재 기업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 이제는 본격적인 대증설 사이클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 흐름을 알고 두 번째 탑승구 들어가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자, 과연 이 거대한 낙수 효과의 정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될 알짜배기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나눠드린 이런 정보들은 소통 창구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서서마케팅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 흐름까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소통장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요. 소부장단 기업들도 덩달아 변동성을 겪고 있다는데요. 우선 소부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설명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려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확실한 장비주를 싸게 담을 수 있는 위기 속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쉬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워낙에 증설에 관련된 부분을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소부장에 관련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 소부장, 뭐 최근 재미있는 뭐 김부장도 아니고요. 네. 소 한 마리 파는 소부장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 소부장이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이 중에서도 많은 소재 부품 장비가 있을 텐데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반도체 비용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애플의 굴욕이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관련된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죠. 네. 사실 애플은
가격에 대해서 원래 주도권을 쫙 쥐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하청업체들을 잘 다루다 보니까 공급망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애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남지 않는 구조가 될 걸 우려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가격 때문에 얘를 올리겠다. 그럼 그 반도체를 팔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7,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상입니다. 빅테크의 투자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찍지 마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몇 퍼센트? 98.5%요. 틀렸습니다. 50%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도 상당히 큰 거고요. 네. 그래서 500조 이상이 반도체에 투자가 된다. 그럼 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즉 GPU가 있겠죠. GPU, CPU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한 2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에 쓰인다라는 거고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애플의 굴욕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새로 나오는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반도체 칩, 감자칩이 아닙니다. 반도체 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차원에서 칩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노트북이라든가 아까 들고 계시는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반도체 때문이구나.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반도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긴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화영 MC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왜 증설이 필요할까요? 자, 반도체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반도체 10만 원이에요. 필요하니까 사야지. 반도체 얼마야? 자고 일어났더니 네. 20만 원입니다. 그래도 사야지 필요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반도체 얼마야? 또 올라.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못 사죠. 네. 언제까지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량을 늘려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허니버터 칩을 10,000원까지는 사 먹어도 10,000원 이상은 비싸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두 쫑크를 10,000원까지 먹을 수 있어도 네. 10만 원은 못 먹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량을 늘려줘야 된다. Q라고 하죠. 퀀티티라고 하죠. 이 수량을 늘려주는 과정이 뭐다?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 증설? 바로 증설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려면 땅을 파요.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장비가 들어가요. 그럼 그 장비를 돌리면 뭐가 들어가죠? 소재와 부품이 쓰입니다. 그래서 장비, 소재, 부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지금 마쳤다. 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원하는데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나와서 반도체의 웨이퍼 생산 규모를 2배, 아니 3배로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정부의 3대 메가 계획과 관련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무려 거의 1,0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한 500조 이상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10년 동안 저런 이 금액을 나눠서 투입된다라고 해도 무려 50조 이상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부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쇼핑의 관점에서. 제가 최근까지 반도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 기내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얘가 좋아 보이는데 지금 딱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저는 충분히 아까 쇼핑의 관점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지고 있을 때가 저는 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기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도 최근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까 이화영 MC가 정리는 잘해줬습니다만 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코닥이 많이 오르고 네. 이 차이는 뭘까요? 코스피는 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코스닥은 그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오, 그러니까 철저히 외국인과 기관이 쇼핑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키 맞추기인 싼 거예요? 거 주워 담게자. 오.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의 반도체 소부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도 빠지고 있어서 네, 더 오늘 공감이 되는 것 자, 같아요. 오늘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 우리가 백화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떨이로 판매되고 있을 때, 오, 박앤세일 되고 있을 때 네. 우리는 환호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있어요. 리밸런싱이라는 건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라는 얘기잖아요. 밸런스를 어떤 밸런스를 맞추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20.8%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비중이 30%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30%의 비중에서 20.8%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려 9.2%를 팔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 1,800조를 생각을 했을 때 10% 규모라고 한다면 거의 무려 20조 가까운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밸런싱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대형주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빠질 때는 어떻게 된다?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비율 조절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반도체 ETF도 있습니다. 반도체 ETF도 한 종목의 비중이 25%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서 30%가 됐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 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생기더라. 그게 무조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아. 이거 들고 가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책임져기 때문에 아. 내가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에서도 뭔가 규정을 지켜야지 안 지켰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게 주식 시장이 빠질 거다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쇼핑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의 훅폭풍, 말은 훅폭풍이지만 이거는 뭐다? 그림으로는 세일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네. 세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투자 규모가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역대급이 나왔고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 이러한 내용에서 아까 핵심 단어가 나왔었죠. 핵심 단어가 뭐였죠? 증설이요. 증설이었죠. 그래서 증설 관련돼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인데 최근에 외국인들도 리밸런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펀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에 대한 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캡이라는 건 원래 영어로 모자기도 하지만 어떤 상한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캡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어느 섹터에 소부장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시장을 확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활주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소부장 기업들은 코스닥이 빌빌빌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서민 캡틴이 전하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저희 정리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자, 반도체가 사실 세상에서 유망하다라는 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증설 사이클이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그런데 종목도 너무 많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서서민 캡틴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서서민 캡틴의 특별 기내식 종목이 공개되는데요. 이 기내식은 소통방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서민 캡틴 오늘 두 우상향 탑승구 핵심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승객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의 기내식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따끈따끈한 기내식은 잘 대표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 우리가 HBM 고성능 반도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구멍을 뚫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힌트가 딱 있죠. 뭘 쓰죠?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저가 미세 공정에 필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돼 있는데 어닐링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얘가 반도체가 성질이 안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미세화를 했을 때 반도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레이저를 통해서 어닐링을 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얘가 하던 주요 일은 레이저로 이름을 새기는 거였거든요. 이걸 레이저 마커라고 합니다. 얘는 돈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종합 반도체 장비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면서 그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활주로 차트를 보실 텐데 딱 보시면 저 바보가 여기 아까 여기 이륙하는 종목 찾으려면서 여기 얘 이륙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비행기 티켓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쇼핑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관련한 종목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서서민 캡틴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활주로 기법으로 엄선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 지금 바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연결되는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고요. 아직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주시고 카메라를 켜주세요. 찰칵 소리 나는 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되는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소통방으로 아주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함께 서서민 캡틴이 직접 전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전략부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 흐름 자료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자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으로 향하는 오늘 비행, 오늘의 기내식까지 챙기셔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상륙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혜택 저희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혜택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식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됩니다. 서성민 캡틴의 직강으로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부터 실전 노하우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만나볼까요? 소통방을 통해서 특급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 시장을 미리 짚어드리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저희 서서민 캡틴이 직접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 만나보죠. 제대로 된 교육이 수익의 첫 걸음이겠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교육 자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집에서도 혼자 공부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비행기는 성공적으로 착륙 마쳤습니다.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풍성한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은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